안녕하세요. 유스임팩트 대표 임재진입니다. 오늘은 많은 학생들과 부모님들이 속으로 한 번쯤은 생각해 봤을 법한 질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활동 내용 그냥 허위로 쓰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허위로 써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말씀드리면은 허위로 쓰는 순간부터 이미 원서가 아니라 인생 자체가 삐끗하기 시작합니다. 우선 입학 사정관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활동을 실제로 했는지 허위로 썼는지 어느 정도 금방 티가 납니다. 진짜 활동을 한 학생들은 쓸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활동의 시작 계기, 과정에서 겪은 시행착오, 문제 해결 과정, 결과물, 그리고 배운 점까지 쏟아내야 할 이야기가 넘칩니다. 그래서 고민이 이 많은 걸 쓰기에는 칸이 부족한데 뭘 빼야 하지가 됩니다. 반대로 활동을 안 한 학생들은 쓸 내용이 없기 때문에 두루뭉실하게 머리를 쥐어 짜서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리더십을 배웠다. 펀드레이징을 해서 환경단체에 기부했다. 같은 뻔한 말만 반복하죠. 입학사정관은 수천, 수만 개의 활동 설명을 읽어온 전문가들입니다. 두루뭉술한 원서와 구체적인 원서의 차이를 단번에 구분합니다. 더 중요한 건 결과물이 많아도 과정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는 점입니다. 스탠퍼드 대학이 입학사정관들을 교육할 때 사용하는 공식 자료인 Reading Procedure 자료를 보면은 활동 평가에서 두 가지를 가장 중요하게 보라고 교육합니다. 하나는 학생이 활동에 투자한 시간, 또 하나는 그 활동을 통해 만들어낸 성과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런 경고도 적혀 있습니다. 학생들이 활동을 과장하는 경향이 있으니 반드시 과정을 확인해라. 아무리 결과가 대단해 보여도 그 과정이 보이지 않는다면 신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입학 사정관은 학생이 단순히 운이 좋아서 결과를 얻었는지 아니면 오랜 기간 고민과 노력을 통해서 쌓아 올린 건지 과정을 통해 판단합니다. 그리고 선생님의 추천서에 그 과정이 언급된다면 신뢰도는 배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강조합니다. 활동 과정은 무조건 어디셔널 인포메이션의 자료로 남겨라. 모든 활동을 다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활동 3개 정도는 과정 자료를 간단하게 링크로 제출하는 것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사진, 보고서, 발표 자료, 웹사이트 링크, 뭐든 괜찮습니다. 대학은 학생이 실제로 했다는 증거를 원합니다.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뉴스임팩트에서 활동했던 학생 2명이 동시에 코넬 휴먼 이컬러지 대학의 패션 디자인 매니지먼트 전공으로 지원했습니다. 두 학생 다 패션 관련된 활동을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첫 번째 학생은 싱글맘을 위한 아동복을 직접 만들어서 실제로 판매했습니다. 단순히 옷을 만든 게 아니라 싱글맘들을 고용해서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적 임팩트까지 연결했습니다. 디자인이 완벽하진 않았습니다. 실패도 많았습니다. 원단이 맞지 않아 처음부터 다시 만들기도 하고 디자인을 수정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모든 과정을 자료로 남겼다는 겁니다. 스케치북, 샘플 사진, 실패했던 과정까지 모든 것을 다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그리고 이를 원서 Additional Information의 링크를 제출했습니다. 결과는 코넬 대학의 합격이었습니다. 두 번째 학생은 부모님께서 세계적인 디자이너와 친분이 있어서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명 디자이너가 대신 옷을 만들어 주었고 학생은 이름만 걸었습니다. 이 학생은 첫 번째 학생보다 GPA도 더 높았고 SAT 점수도 더 높았습니다. 하지만 과정이 없었습니다. 결국 이 학생은 코넬 대학뿐만 아니라 모든 대학에서 불합격했습니다. 입시는 보여주기식 포트폴리오로 되는 게 아닙니다. 과정 없는 결과는 대학이 절대 신뢰하지 않습니다.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허위로 활동 내용을 써서 힙스 같은 대학에 합격한 학생을 본 적이 있습니다. 뉴스에서도 이런 사례들이 자주 나옵니다. 부모가 돈으로 모든 것을 꾸미고 학생이 거짓말을 완벽하게 준비하면 대학이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생각을 해보세요. 거짓말을 완벽하게 하려면 사실 활동을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많은 준비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증거 자료를 조작해야 하고 추천서를 맞춰서 써야 하고 원서에서 일관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진짜 활동을 한 학생은 자연스럽게 풀려나가는 이야기인데 허위 활동은 구멍을 막느라 온갖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제가 자세하게는 설명드리지 않겠지만 자료들을 허위로 만들기 위해 웬만한 학생들보다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학생들은 설사 좋은 대학에 들어간다고 해도 결국 사회에서 문제가 됩니다. 뉴스에 나오는 범죄자들, 논문 표절, 경력 위조 사건들 다 같은 뿌리입니다. 저는 이런 경우를 볼 때마다 부모님이 정말 잘못된 교육을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대학이 결국 찾는 것은 성장의 스토리라는 점입니다. 학생이 어떤 결과물을 냈느냐보다 어떻게 거기에 도달했는지, 어떤 고민과 노력을 거쳤는지, 실패를 어떻게 극복했는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학은 활동 과정을 보여주지 않으면 절대 활동 내용을 믿지 않습니다. 또 하나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대학은 학생 혼자만의 활동이 아니라 그 학생을 둘러싼 생태계를 다 봅니다. 선생님의 추천서, 카운슬러의 코멘트, 인터뷰에서 나온 이야기, 이 모든 게 일관성이 맞아야 합니다. 허위 활동은 일관성을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원서에 있는 학생이 NGO를 설립해서 수천 명에게 임팩트를 주었다고 썼는데 선생님이나 카운슬러는 이런 활동을 전혀 모르고 있고 아무런 증빙 자료까지 없으면 바로 의심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부모님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허위로 써서 대학을 가는 것은 아이의 미래를 갉아먹는 일입니다. 짧게는 대학 합격이라는 성과를 얻을지 몰라도 길게 보면은 인생을 망치는 길입니다. 입시는 장기전입니다. 과정이 쌓여야 결과가 따라옵니다. 과정 없는 결과는 모래성일 뿐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허위로 써도 티가 난다. 둘째, 결과보다 과정이 훨씬 더 중요하다. 셋째, 자료와 증거로 활동을 보여주는 학생이 합격한다. 넷째, 허위로 가는 길은 인생을 망치는 지름길이다. 활동 내용을 쓸 때 꼭 활동 과정과 성장 그리고 진정성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허위로 활동을 쓰는 일은 절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입시 문제가 아니라 학생에게 굉장히 안 좋은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